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다항식의 곱셈, 즉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을 하기 전에 먼저 지수법칙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있으면 a제곱은 a 곱하기 a이고 a 세제곱은 a가 3개 곱해진 것인데요. 이 둘을 곱하게 되면 a가 5번 곱하게 되죠. 지수만 살펴보면 2와 3 그리고 답은 5가 되므로 이 2개와 3개를 더해서 5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지수 법칙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 살펴볼게요. a의 제곱에 괄호하고 세제곱이면 a제곱이 3번 곱해진 거예요. a제곱, a제곱, a제곱. 그러면 방금 전에 곱해질 때는 지수가 더해지니까 a의 2 더하기 2 더하기 a의 6제곱이 되겠죠. 2개씩 3번 곱해짐으로 2 곱하기 3, 6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 괄호의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곱셈을 했으니 이번에는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a의 5제곱은 a가 5번 곱해진 것이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취하고 a의 제곱은 a가 2번 곱해진 것이겠죠. 약분을 해보면 2개씩 약분이 되고 a가 3개 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와 2였다가 답이 3이 돼요. 5개 중에서 2개는 약분을 했고 남아있는 것은 3개가 되죠. 그래서 지수끼리는 뺄셈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이에요. 네 번째 지수법칙 ab 괄호의 세제곱은 ab가 3번 곱해진 것이니까 ab 곱하기 ab가 되고 a가 3번 곱해진 거 보이시죠? a의 세제곱, b도 세제곱.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제곱일 때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이 모두 세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요. a, b의 n제곱은 a도 n번, b도 n번 곱해집니다. 자, 곱셈이 그러면 나눗셈도 그렇겠죠? a분의 b의 4제곱을 볼게요.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쭉 곱하고 그러면 분모의 a가 4번 곱해졌기 때문에 a의 4제곱분의 b의 4제곱입니다. 여기서도 괄호에 전체적으로 4제곱이 걸려 있으면 분모도 4제곱, 분자도 4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의 지수법칙을 보았는데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게 되고 a의 m제곱에 괄호의 n제곱일 때는 지수끼리 곱하게 됩니다.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에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빼게 되고요. 괄호의 n제곱이 있다면 괄호 안에 있는 건 모두 n제곱 해주세요. 곱셈일 때도 그렇고 나눗셈일 때도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입니다. 이제 단항식과 단항식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a세제곱 b 곱하기 9a제곱 b의 4제곱이라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 있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는 겁니다. 3분의 2와 9를 곱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약분이 되겠죠. 계산하면 6이 됩니다. 자, 다음 숫자 계산을 했으면요. a는 a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줄게요. a의 5제곱이 될 거고요. 또 b는 b끼리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b 하나랑 b 4개를 곱하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서 b의 1 더하기 4 5제곱이 되겠죠. 여기 b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지수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수끼리 더하면 5가 됩니다. 즉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셈을 해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자끼리 계산할 때는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 오늘 배울 곱셈 두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에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또 분배 법칙을 얘기하다 보면 법칙 삼형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복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이 복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저는 다룰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세히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교환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뭘 교환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서 b 플러스 a.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의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2 더하기 3을 3 더하기 2로 계산하면 결과가 다른가요? 같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이것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또 같아요. 또는 ab는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그러면 왜 덧셈에서 곱셈으로 갈까요? 뺄셈 같은 경우를 보면 5 빼기 3이랑 3 빼기 5가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환 법칙에는 2가지가 있는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결합 법칙에는 문자가 3개 등장하는데 A, B, C 그리고 괄호가 있어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때 A랑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여기서는 순서는 바꾸지 말아주세요. B 더하기 C를 더하고 A를 더하는 것이 결과가 같다. 이것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입니다. 주의할 거는 교환 법칙은 순서가 바뀌어요. 오른쪽 왼쪽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만 다르고 A, B, C, A, B, C 문자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결합 법칙에도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있고 또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A, B를 곱하고 C를 곱하는 것과 B 곱하기 C를 곱하고 A를 곱하는 것이 결과가 같습니다. 이것을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에는 곱셈과 덧셈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괄호 밖에는 곱셈이 있고 괄호 안에는 덧셈이 있어요. 이럴 때 괄호 밖의 A를 괄호 안의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B에도 곱해주고 A를 C에도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부호는 괄호 안의 부호를 가져와서 써줍니다. 이것은 단항식이 뒤쪽에 곱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A 플러스 B가 있고 C가 뒤쪽에 곱해져 있을 때 C를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A에도 C를 곱해주고 B에도 C를 곱해준 후에
두 항 사이의 보는 괄호 안에 있는 보를 가져와서 써주는 거죠. 지금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가 있는 식을 괄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괄호를 푼다 라고 하고,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전개한다 라고 해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있을 때 두 항에 공통적으로 있는 a 곱하기를 앞쪽에 써주고, 나머지 부분인 b와 더하기 c를 괄호 안에 써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괄호를 푸는 것의 반대 방향인 괄호를 묶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뒤쪽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도 해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b가 있을 때 공통 부분인 b가 뒤쪽에 있죠. 이럴 때 괄호를 열고 뒤쪽에 곱하기 b를 한번 써준 후에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괄호 안에 써줍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괄호를 풀어줄 수도 있고 괄호를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괄호 밖의 단항식 4ab를 괄호 안의 항들에 하나씩 곱해주는 거죠. 먼저 4ab와 3a제곱을 곱해서 12a세제곱 b가 되고, 4ab를 두 번째 항과 곱하면 16a b제곱이고요. 세 번째 항과 곱하면 마이너스 20ab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볼게요. 괄호와 괄호의 곱을 계산할 때도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는 모든 항이 다 한 번씩 만나도록, 즉 A가 두 번째 괄호의 모든 항과 만나도록, 또 B도 모든 항과 만나도록 전개해 줍니다. 자, 첫 번째 괄호의 A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A랑 C를 곱해서 AC, A와 D를 곱해서 AD, E를 곱해서 AE, 그 다음 B와 C, B와 D 모두 한 번씩 만나서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괄호에 두 번째 항 3과 곱해 보겠습니다. 처음 3x의 제곱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모두 한 번씩 만나도록 전개한 후에 혹시 동료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x의 세제곱은 하나 있지만 x의 제곱은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같은 문자 같은 차수인 항들끼리 계산해서 7x의 제곱, 또 1차는 1차끼리 계산해서 17x 플러스 15. 그래서 전개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동료항끼리는 꼭 계산을 해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 나올 만한 문제 유형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두 가지의 다항식을 곱할 때 항이 아주 길어요. 자, 이것을 모두 전개하라고 하면 모든 항이 한 번씩 만나야 되기 때문에 4개의 항과 4개의 항이 만나서 모두 16개의 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개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한 문자의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모두 전개하지 않고 x세제곱이 나오는 항들끼리만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상수항과 x세제곱을 곱하면 x세제곱이 나올 거고, 또 1차와 2차를 곱하면 3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2차와 1차,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x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2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곱해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두 번째 3x와 4x제곱을 곱해서 12x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4x의 세제곱입니다. 계산하면요, 개수끼리 계산해서 14가 되겠죠?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는 x세제곱을 뺀 그 나머지 14만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개수의 합인데요. 이런 2차식이 있다고 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면, 여기서는 모든 개수의 합을 묻기 때문에 첫째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1이 곱해졌다고 보고 x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두 번째 1차항의 개수는 x를 뺀 나머지가 2니까 2가 개수이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므로 개수의 합은 0이 되겠죠. 자, 3차식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x세제곱의 개수는 2가 되고, 1차항의 개수는 5가 되고, 상수항은 6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의 합은 13이 되겠죠.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x에다가 1을 대입한다고 했을 때의 결과랑 같아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도 x에 1을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2 빼기 3이 돼서 개수의 합이랑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는 것보다 1을 대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개수를 보고 1 더하기 2 빼기 3을 계산해도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얘를 대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으로 나오지 않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와요. 다시 처음 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곱해서 3이니까 3, 1 더해서 2가 되도록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곱해줄게요. 그럼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죠. 자, 문제에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주고 이 다항식의 개수의 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과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같은 식이에요. 그러므로 1을 꼭 전개된 상태에서 대입하지 않아도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1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아래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3, 4에다가 1 빼기 1, 0이 되죠. 그래서 0이 나오므로 아까 전개되어 있던 식에서 개수의 합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을 물어볼 때는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요. 바로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식을 볼게요. 자, 여기서도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면 모두 1을 넣어주세요. 자, 1을 넣어서 첫 번째 괄호는 3, 두 번째 괄호에도 1을 넣어주고 계산해보면 6이 되겠죠? 그러면 개수의 합은 18입니다.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면 어디다 1을 넣을까요? 둘 다 1을 넣어주세요. 그래야만 문자는 사라지고 숫자만 남게 됩니다. A랑 B 모두에 1을 넣어주면 첫 번째 괄호는 2가 되고 두 번째 괄호는 1 더하기 3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개수의 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들 써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